됐어? 고려가요 동동 갑시다. 워크북 먼저 피세요. 워크북 동동. 일단 이 고려가요니까 고려가요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노래인지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되겠지. 고려가요 제목 장르 자체가 고려가요잖아. 언제부터 만들어진 어느 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서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면 고려시대 서민인데 서민들은 그러면 그 당시 문자가 우리 한글이 없었잖아. 그러면 그 당시 문자는 뭘로 썼겠니? 한자를 썼겠지. 그러면 서민들은 한자를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이 작품은 앞에 있는 향찰처럼 기록문학이 아니라 무슨 문학? 구전문학이야. 구전. 민요로 부리던 것들이 고려가요로 자리를 잡은 거야. 자, 고려가요 가볼게요. 주로 3, 3, 2조의 삼음보죠. 이 삼음보라고 하면 이제 음보율이고 3, 3, 2라고 하면 얘는 글자수야. 글자수. 음수율이라고도 하죠. 글자수여서 얘는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운율을 통해 연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눌 분자 연자에서 분연체, 연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이 나뉘어 있다. 이걸 분연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뭐를 가지고 있다? 후렴구와 조흥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후렴구는 알고 있지? 각 연이 끝날 때마다 나와 있는 거고 조흥구는 얘기는 흥을 돋우기 위한 것을 조흥구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에서 형성된 곳으로 뭐 하다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한글로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라고 했는데 이 문자는 한글입니다. 한글로 정착한 거야. 즉 고려시대의 노래를 조선시대에 기록한 거야. 유학자들이 기록한 거야. 자, 아까 서민들의 노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라고 했어.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걸 기록했단 말이야.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니? 남녀 칠세 부동석이잖아. 남자 여자는 7살만 되면 내외를 해야 된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러면 조선 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땠겠냐? 약간 좀 저속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여상열지사라 해서 배척했어. 남여상열지사는 남녀 간에 서로 기쁨에 관한 노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남여상열지사라 배척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창작계층은 주로 문자를 가지지 못하면 뭐가 된다? 평민이 된다. 이렇게 돼. 응? 근데 여기서 좀 빈 공간에다 좀 쓸 때 좀 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선생님 여기다 한번 좀 써볼게. 이게 고려가요는 서민들의 노래잖아. 그럼 서민들의 노래가 어떻게? 이건 서민 노래가 바로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돼. 그러다가 문자로 정착이 된단 말이야. 자, 봐. 그럼 민간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된단 말이야. 궁중음악.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 야,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를 궁궐에서 부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궁궐에서 부르던 노래가 서민들에 전파되면 전파될 수 있었지.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삼위인곡이랑 송미인곡 알고 있지? 이들의 시험범위더라고, 삼위인곡이.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 보면 여성 화자가 남성 청자한테 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여성 화자가 누구야? 삼위인곡에서는? 정철이라는 자라. 그리고 남성 화자는 임금이잖아. 신하가 임금. 그래서 가능했던 이유가 이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치환이 가능해.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치환 가능. 이렇게.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치환이 가능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들 말고 되게 많아. 예?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편입하게 된 거야. 그러면 또 하나. 좋아. 가능한 이유는 그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
과정에서 변화를 겪게 돼.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가 궁중에서 불리려면 재래 음악, 그 행사 음악으로 쓸 거잖아. 그러면 악률이 맞아야 되잖아. 소각에 맞게. 그래서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돼? 추가되는 여음구, 후렴구가 추가된단 말이야. 첫 번째가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음악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여음구라든지 후렴구가 추가돼요. 이건 형식상이야. 형식상. 그러면 형식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도 바뀌게 돼요. 그래도 명색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렇지? 너무 그 임금과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된 게 임금에 대한 송축. 축복을 보내는 거야. 송축. 선정에 대한 감사. 올바른 정치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인데 이건 태평성대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돼. 태평성대를 노래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태평성대가 아니냐. 그런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랑 일맥상통한 거거든. 그럼 여기가 무슨 측면? 여기가 내용상 측면이 되겠죠. 내용 측면으로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고려가예요. 고려가에는 고대에서부터 민어로 불리던 온 것들이 고려시대 들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에 편입이 돼요. 궁중음악에 편입된 다음에 훗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고려시대 서민이 불렀기 때문에 얘는 구전될 수밖에 없었고 내용 자체도 소박한 일상적인 삶의 애환 또 남녀간의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야 남녀 상열지사는 좀 저속한 것 같아. 그래서 일부가 전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노래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임금과 신하의 충성 일걸로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가능한 거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여음구라든지 후렴구가 추가되겠죠. 또 내용상에서는 임금에 대한 축복을 보내는 거라든지 또는 선정에 대한 감사,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려가요야. 고려가의 형식상 특징 여기 보면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몇 음보, 삼음보, 무슨 채, 분절체 또는 분연체. 그다음 뭐 후렴구 이렇게. 그래서 우리 3분 후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 외우는 거죠. 요거는 꼭 외워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가봅시다. 교과서 16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6페이지. 16페이지 맞죠? 넘겨, 빨리. 교과서 16페이지. 동동입니다. 동동. 고려가요 동동이고요. 동동은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둥둥, 둥둥, 이렇게. 근데 북을 칠 때 어떻게 해? 둥둥, 둥둥만 치는 게 아니라 동동, 도로로로로, 동동, 도로로 이렇게 치지. 그래서 동동, 후렴구가 어떻게 끝나? 동동다리가 되는 동동다리. 동동다리. 동동, 도로로, 동동, 도로로 해서 동동다리야. 북소리고 음성상조가 되겠죠. 제목은 동동이고요. 작자 미상입니다. 이 작품은 서민들에 의해서 불려진 구전되던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은 총 14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4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서사를 제외하면 월별로 되어 있어요. 1월에는 어떻고 2월은 어떻고 3월에는 어떻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월령체 노래라고 불러요. 각 달마다 세시풍속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세시풍속이라든지 뭐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나오고 거기에 따른 화자의 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주된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여기 맞춰야 돼요. 각 월별로 세시풍속은 어떤 세시풍속이 있는지, 핵심 소재는 뭔지, 화자의 주된 정서는 뭔지 이 세 가지를 꼭 갖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시풍속이 없는 달도 있거든요. 그냥 자연의 모습만 보이는 달도 있으니까 세시풍속, 핵심 소재, 화자의 주된 정서 이걸 꼭 보고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연입니다. 일연. 서사라고도 하죠. 서사. 덕이란 이건 해석이 안 되면 이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고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석.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돼. 무조건 해석. 덕은 우리 덕이라고 하는 것을 덕은 어디에? 곰배, 뒷잔에 받치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뒷잔은 신령님이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뒷잔에 신령님께 바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잔, 누구에게? 임금님에게 바치고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덕이며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자라 오시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나자라, 이게 원래 반치음이잖아. 반치음은 초성이 올 때는 나중에 소멸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초성으로 오는 건 이음으로 읽어도 돼. 그래서 이거 나라 오소이다 라고 되는데 이때의 뜻은 진상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들어갑니다. 덕은 뒷장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앞잔에 임금님께 바치고요. 이런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임금과 신령님께 바치러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야. 됐죠? 이게 그렇게 되면서 후렴구 아으동동다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님에 대한 송축이죠. 임금, 님에 대한 축복을 보내는 거야. 그렇죠? 여기 아까 나오잖아. 임금님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도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추가된 부분이 여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후렴구의 기능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이렇게 후렴구가 나옵니다. 후렴구 뻔하죠? 첫 번째가 운율형서, 두 번째가 뭘 구분해줘? 연을 구분해주고요. 세 번째가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해. 이 작품의 통일성이라는 얘기는 이 후렴구가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은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후렴구 통일성을 부여하고, 네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없다? 내용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대부분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움 되게 좀 쓸쓸한 내용인데 후렴구는 이렇게 신나요. 아우 동동달 이렇게 신나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조흥구의 역할을 해줍니다. 흥을 돋워주는 거죠. 조흥구의 역할을 해주게 되죠.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서사, 일연 서사. 여기는 뒤에 있는 내용하고는 되게 좀 이질적이에요. 성질이 좀 달라요. 그게 왜 성질이 다르다고?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첫 부분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계절 가보도록 합시다. 계절 1월입니다. 1월. 정월 그러면 정월은 몇 월? 정월은 몇 월? 1월입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1월 15일, 음력 1월 15일고요. 정월의 냇물은 관현격 조사 의예요. 정월의 냇물은 아까 했잖아. 매달과 핵심 소재, 그 다음에 세시풍속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정월 냇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라는 얘기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이런 뜻이야. 정월이니까 1월의 냇물은 얼음이 녹아서 이제 얼음과 물이 녹잖아.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흘러가는데 얼었던 녹음이 녹아서 흘러가게 되는데 누릿 그러면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낙원, 세상 가운데 나온 몸이요. 태어난 몸이요. 하울레 널셔. 나는 어떻게? 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요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냇물하고 이 화자는 서로 무슨 관계? 대비되는 관계야. 그럼 대비를 어떻게 보느냐?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지. 마음이 녹단 말이야. 풀어진단 말이야. 얼었다 녹았다는 나는 마음이 얼어있어. 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 해서 대비로 보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수업하는 이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본다? 얘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내 마음은 얼어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얼었다 녹았다 하죠. 어저녹죠. 그러면 물과 얼음이 어우러져 흘러간단 말이야. 1월의 냇물은 물과 얼음이 어우러져 흘러가는데 나만 나만 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연의 핵심 소재는 뭐가 되겠어? 냇물이 됩니다. 냇물을 통해서 화자랑 대비되는 거죠. 나는 외롭게 쓸쓸하게 가는데 얘는 녹아서 가니까. 대비되는 거는 어저녹죠. 홀로. 이것도 대조가 되겠죠. 냇물은 어저녹죠. 몸은 홀로. 이렇게 대비. 그럼 이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처지를 강조하는 거니?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일연입니다. 자, 일연의 세시풍속은 있다 없다? 세시풍속은 없어요. 세시풍속은 없고요.
핵심 소재는 뭐? 냇물입니다. 냇물은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지,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이지.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 대비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정월입니다. 정월령. 자, 이게 1월이고 1월이 지났으면 몇 월이 와야 돼? 2월이 와야 되겠죠. 자, 2월 갑시다. 여기 다음 페이지네요. 2월의 보름에, 2월 보름에, 보름이면 음력 15일이에요. 2월 보름에 높이현 뭐가 같구나? 등불 다오라 해서 등불 닦구나. 그러니까 직유법입니다. 2월 보름에 높이현 등불과 같대요. 누가? 님이. 높이 켠 등불이니까 위에서 밝게 빛나는 거잖아. 그래서 높은 인품을 뜻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뭘 상징한다고? 등불이 비유하는 건 뭐라고? 상징하는 건 님의 높은 인품입니다. 그래서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과 같구나. 만일을 비추실, 아까 나왔었죠 이거. 모습. 그러면 모습이셨다, 모습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을 비추실 모습이도다라는 거죠. 2월 보름에 연등제야. 연등제 등불에다가 불 밝혀서 걸어놓는 거야. 그러면 높이 켠 등불과 같대. 누가? 우리 님이. 그래서 만일을 비추실 모습이겠다라는 거죠. 만일을 비출 모습이니까 높은 인품을 예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핵심 소재는 뭐가 되겠냐? 등불이 되겠지? 핵심 소재 등불.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님의 아름다운 내면이야. 인품이야. 님의 인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님의 높은 인품을 어떻게 예찬하는 것이 되겠죠. 세시풍속은 연등제입니다. 연등제. 연꽃 모양의 등을 다는 거. 연등제가 되겠죠. 이게 2월령이죠. 자, 2월의 세시풍속은 연등제고요. 핵심 소재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통해서 님의 높은 인품을 예찬하는 것이죠. 간단해.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3월 가보자. 3월 나며 개한. 3월 나며 10개자거든요. 핀. 3월 지나며 핀. 가득 찬 봄에 다래꽃이요 라고 했어요. 다래꽃. 봄에 피는 꽃, 다래꽃, 진달래꽃.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이요. 3월 지나며 핀 가득 찬 봄에 진달래꽃이요. 남의, 다른 사람의 부러울 짖을 모습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모습을 어떻게? 지니고 나셨다. 지니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월 나며 핀 가득 찬 봄에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달래꽃은 상징하고요. 진달래꽃은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등불은 님의 고매한 인품. 여기서는 아름다운 외모 이런 뜻이에요. 우리 님은 등불처럼 인품도 높지만 진달래꽃처럼 모습도 아름답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3월이죠. 3월이고 핵심 소재는 다래꽃, 진달래꽃이 되겠고요. 이 진달래꽃을 뜻하는 건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게 3월령입니다. 뭐가 없어 그러면? 얘도 세시풍속은 있어 없어? 세시풍속은 없죠? 이렇게. 이게 3월입니다. 핵심 소재 잘 봐. 다시 한번 가볼까? 1월의 핵심 소재는 뭐였죠? 1월의 핵심 소재는 냇물. 냇물에 가진 의미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는 거. 2월의 핵심 소재는 뭐였죠? 등불. 높이 켠 등불과 같구나 라고 했죠. 등불. 이 등불이 뜻하는 건 님의 높은 인품을 예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월은 연등제였고요. 3월의 핵심 소재는 뭐라고?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님의 아름다운 모습, 외모죠. 외모에 대한 예찬. 이게 3월입니다. 다음 4월 가볼까요? 4월. 이거 12월까지 버틸 수 있죠. 수학여행 이슈로 너무 힘들어. 4월을 아니 잊어라고 했어요. 4월을 아니 잊어. 그러면 4월이야. 4월을 잊지 않고 오실쇼 꾀꼬리세요. 오실쇼는 뭐뭐구나거든. 오시는구나 꾀꼬리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핵심 소재는 꾀꼬리새가 되겠습니다. 4월을 잊지 않고 꾀꼬리새는 돌아왔어요. 꾀꼬리새 철새니까 4월을 잊지 않고 꾀꼬리새는 돌아왔는데 무슨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녹사는 고려시대 벼슬 직책이 녹사라는 직책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나는 님 청자가 누구라고? 녹사라는 고려시대 벼슬을 가진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화자가 누구라는 걸 여성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이렇게 되죠. 야 꾀꼬리새는 왔어. 4월을 잊지 않고. 근데 왜 녹사님은 안 오냐고. 녹사님 나 잊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4월의 핵심어는 뭐라고? 4월의 핵심어는 꾀꼬리새예요. 꾀꼬리새는 잊지 않고 왔어요. 하지만 녹사님은 어떻게 잊고 오지 않죠. 여기 대조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는 거야? 녹사님과 꾀꼬리는 왔는데 녹사님은 오지 않았다. 이게 두 개 대조. 됐습니까? 화자랑 대조하는 거 아니야. 녹사님과 꾀꼬리새를 대조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오지 않는 님을 어떻게 한다? 원망한다는. 여기는 그래서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는 게 되겠죠. 왜? 그렇죠? 오지 않는 님의 원망. 자, 이게 4월이었습니다. 다음 5월 가볼까요? 네, 잠시만요. 왜? 봤어? 다음, 네, 4월이었고요. 4월도 세시풍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까지 세시풍속이 있었던 건 몇 월? 2월. 2월에 뭐? 연등제만 있습니다. 다음, 이제 5월 달이니까 세시풍속이 나오게 되겠죠. 5월에 세시풍속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 어린이날. 하지만 어린이날은 어떤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소파 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죠. 아마 이게 1944년인가? 뭐 45년인가? 뭐 그때 즈음에 만들었어요. 이건 고려시대 거죠. 그 어린이날은 아니겠죠. 5월 5일에 수린날이라고 나와있네요. 뭐요? 단오입니다. 단오. 5월 단오. 5월 단오. 그러니까 이건 세시풍속인 단오고요. 수린날,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 즈문은 천, 해는 년자를 천년을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누구에게 바치겠냐? 님에게 바치는 거겠지? 그래요. 5월 5일 수린날 아침 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라고 했죠. 누구에게 바쳐요? 님에게 바치는 거죠. 자, 여기 세시풍속은 무슨 절? 단오절. 수린날 단오절이 세시풍속이고요. 여기 핵심 소재는 아침 약이 되겠습니다. 아침 약이 가진 의미는 뭐야? 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는 거잖아. 그래서 임의 무병장수를 어떻게 한다? 기원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5월령입니다. 자, 5월령. 자, 5월 세시풍속은 무슨 날? 수린날, 단오. 핵심 소재는 아침약. 이걸 통해서 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 이렇게. 항상 기억해. 세시풍속, 핵심 소재, 그리고 화자의 정서. 이렇게. 다음 6월 가볼게요. 6월 보름에. 보름은 15일을 말해요. 보름은 음력 보름달을 뜨는 15일이야. 금음달은 30, 금음 이렇게. 6월 보름에 별의 발현, 별해 그러면 별희읒이 벼랑이야. 그러니까 별희읒이 벼랑이고 별해 그러면 벼랑해 이런 뜻이겠죠. 벼랑에 버린 뭐 같구나? 빛 같구나. 벼랑에다가 버린 빛 같구나. 누가? 화자가. 이거예요. 내가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 그래서 돌아보실 님을 조금 잠깐이나마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화자의 버림받은 처지인데요. 버림받고 그 잠깐 쳐다보는 사이에도 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요게 이제 6월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나오고요. 핵심은 저 빛이에요. 빛. 버려진 빛이야. 버려진 이렇게 빛 있잖아. 예. 빛을 어디다? 벼랑에다 던져요. 그러면 시우야, 네가 벼랑에다 빛을 던질 거야. 뒤에 벼랑이 있어. 이렇게 슉 던지고 가? 아니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던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어. 뭐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때 빛을 버리고 쳐다보잖아. 내가 버려진 빛이야. 떨어지면서 자꾸 나를 쳐다보네? 그 순간만이라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핵심 소재는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빛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되겠죠? 자, 요때 6월인데 6월의 세시풍속은 유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유두절이라고 하냐면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요. 동류 두목욕이에요. 동쪽의 물에다가 뭘 감아요? 머리를 감아요. 동류 두목. 그러니까 머리를 감으니까 나중에 뭐 하냐? 빗을 이렇게 빗지 머리 감고 그래 빗에 버리는 거야. 이게 풍속이죠. 그래서 뭐 애군이나 이런 것들을 빗질과 함께 해서 버리는 거. 이게 동쪽 냇가에서 머리를 감는 풍속에서 유두절이라고 불러요. 짧게 해서 우선 동류 두목욕 이렇게 부릅니다. 됐어요? 이게 몇 월? 6월령입니다. 6월의 세시풍속은 유두절. 핵심 소재는 빛. 빛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처지? 버림받은 처지. 이렇게. 이게 6월이었습니다. 다음 7월 가볼까요? 7월 보름에 7월 15일에 7월 보름에 백종을 배하여 두고라고 했어요. 백종이라고 했어요. 100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종류라고 하면 진짜 100가지 종류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음식을 배하여 두고 차려두고 각종 음식을 차려두고 님을 한대려가지고 큰 답변 쳐야 되겠죠.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소원을 빕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화자의 소원이 뭐야? 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소원이 어떻게 나타나 있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음식을 차려두고 소원을 비는 거야. 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평생 동안 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지. 됐습니까? 요게 이렇게 되죠. 동동다리. 7월이고요. 7월의 세시풍속은 뭐? 백중날입니다. 백중날이죠.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바로 백중입니다. 그래서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라고 해서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님을 한데 여가져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게 7월령입니다. (7월령) 세시풍속은 백중날. 핵심 소재는 백종, 각종 음식. 화자의 정서는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자, 7월령이었어요. 자,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자꾸 까먹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자. 1월. 자, 1월 세시풍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핵심 소재는 냇물입니다. 냇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외로움, 고독한 처지겠죠? 그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끌어들였어? 냇물을 끌어들였죠. 냇물은 녹는데 내 마음은 얼어있다. 이렇게. 2월의 세시풍속은요? 연등제. 핵심 소재는 높이켠 등불 이거죠. 높이켠 등불답구나라고 했죠. 누가? 님이. 그래서 님의 높은 인품. 3월의 세시풍속은 없어요. 그렇죠. 핵심 소재는 진달래꽃.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달래꽃은 님의 아름다운 외모,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한 것이겠죠. 다음 5월은 세시풍속은 5월 5일 수린날 아침야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5월 5일은 수린날 단호가 되겠고 핵심 소재는 아침약. 이 아침약은 어떤 약인데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인 거지. 그래서 내가 님에게 바치는 거야. 그래서 핵심 소재는 아침약. 주된 정서는 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 되겠죠. 수린날이고요. 6월은 세시풍속은 유두절. 핵심 소재는 빛.
빚을 빚고 벼랑에다 버리잖아. 잠깐이나마 따르겠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건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나오죠. 여기서 님을 상징하는 건 두 개로 끝나요. 뭐 있었죠? 님을 상징하는 건 두 개. 뭐 4월 안 했다. 뛰어넘었다. 등불하고 진달래꽃. 이거 님을 상징하는 건 두 개입니다. 진달래꽃. 그러니까 녹사님은 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님인 거야. 님을 상징하는 건 등불과 진달래꽃 이 두 개. 녹사님은 상징이 아니라 그냥 님이라니까. 우리 님은 녹사님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벼슬이 녹사인 거야. 그냥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화자를 상징하는 것들도 뒤에 세 개가 나와요. 다 해서. 근데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온 거야? 빛이 나왔죠. 빛이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나오는 거죠. 아까 4월은 빼먹었으니까 합시다. 4월은 세시풍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핵심 소재는 꾀꼬리. 꾀꼬리는 4월을 잊지 않고 왔지. 근데 녹사님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그래서 오지 않는 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월이었고요. 그 다음 7월은 세시풍속은 백중날입니다. 백중날. 핵심 소재는 백종이 되겠고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죠. 뭐라고 빌어요?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죠. 그래서 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 7월입니다. 다음 8월 가볼까요? 8월은 8월 보름, 8월 15일이에요. 무슨 날입니까? 음력 8월 15일 무슨 날? 추석,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추석. 한가위 추석이에요. 그래서 8월 보름은 갑의 날이 많은 한가위 날이지만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 지내야 오늘이 추석이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 지내야지 오늘이 추석이다라는 거죠. 님이 없으면 추석도 추석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8월은 세시풍속은 뭐가 되겠고 한가위가 되겠고요. 정서는 님 없이 보내는 추석의 쓸쓸함, 님 없이 보내는 한가위의 쓸쓸함이 되겠죠. 이게 몇 월? 8월 세시풍속은 한가위 추석. 핵심어는 말 그대로 추석, 갑의 한가위가 되겠고요. 님 없이 보내는 추석의 쓸쓸함 이게 됩니다. 이게 8월입니다. 8월에 됐고. 다음 9월 갈까요? 금방 왔잖아. 이제 벌써 9월이야. 12월까지만 가면 되는데. 자, 9월 9일에 약이나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나자. 안에 드니 이렇게. 이것도 고려시대 노래잖아. 고려시대 노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것도 성종 때란 말이야. 너무 오래됐잖아. 오래되다 보니까 해석이 약간 분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9월 9일에 아침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 누런 꽃이야. 무슨 꽃이겠냐 그러면? 가을에 먹는 노란 꽃. 가을에 피는 노란 꽃. 바로 국화꽃. 국화꽃 차로도 먹고 약으로도 먹잖아요. 여기 음력 9월이거든. 음력 9월이니까. 왜? 집에 뭐가 아닌 것 같아? 가을에 먹는 국화꽃이 안에 드니, 집 안에 드니, 집안에 국화꽃이 핀 거야. 확 폈어요. 국화꽃이. 약으로 먹는 국화꽃이 꽉 폈어. 뒤에 쉐셔 가만하여라 라는 뜻이죠. 가만하여다라는 얘기는 고요하구나, 적막하구나 라는 뜻인데 이 쉐셔의 해석이 조금 달라요. 2015 개정에서는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화꽃이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이 집안에 가득 폈지만 님이 없기 때문에 집안이 어떻다? 적막하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2022 개정 비상출판사에서는 이 쉐셔를 어떻게 해석해요? 갈수록으로 해석합니다. 갈수록 적막하구나, 갈수록 고요하구나 라는 것이겠죠. 초가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갈수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여기 초가집으로 둘 중에 있어요. 초가집이 고요하구나 또는 갈수록 고요하구나 두 가지로 다 알아도 돼요. 두 가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렇지? 너는 학교 선생님 뭐로 했어? 저희 여기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015 개정까지는 대부분이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갈수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9월 9일 바로 중양절입니다. 이때는 중양절. 세시풍속은 9월 9일 중양절.
핵심어는 국화꽃, 황화꽃.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님의 부재로 인한 적막함이 되겠죠. 국화꽃은 활짝 폈는데 그러면 뭐해? 님이 없는데. 그래서 집이 고요하구나, 적막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 다시 7월부터 한번 가볼까요? 7월 세시풍속은요? 백중날입니다. 백중날. 핵심어도 백중이 되겠지? 이때 화자의 정서는 님을 한데 여가져 소원을 빕니다 라고 나와있죠. 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 거죠. 7월. 8월은 세시풍속은 한가위 추석. 핵심어도 가배가 되겠지. 이건 추석날인데 님이 없잖아. 그래서 님이 없는 추석의 쓸쓸함이 되겠고. 9월은 세시풍속은 무슨 절? 중양절. 국화꽃이 마당에 노랗게 폈지. 근데 누가 없어? 님이 없지. 그래서 집안이 어떻게? 적막하구나, 고요하구나, 뭐 외롭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10월에 점이연 바랏다워라 이렇게 됐어요. 점이다라는 얘기는 잘게 다진 뭐 같대? 바랏다워라 라고 나와있는데 이 바랏이 고로스나무래요. 고로스나무. 고로쇠 알아요? 고로쇠? 나무에 빨대 꼽아서 수액 먹잖아요. 그 고로쇠 나무랍니다. 근데 이것도 예전 한 1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보리수 나무로 해석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고로쇠 나무로 해석하더니 대부분이 고로쇠 나무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고로쇠 나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잘게 다진 보리수 나무 답구나. 직유법이죠. 누가? 화자가. 그래서 얘도 버림받은 화자가 되겠습니다. 앞에도 버림받은 화자 있었지. 뭐였죠? 그래, 별에 발현 빛 따오라.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라고 했죠. 여기서는 바랏, 고로쇠 같구나. 고로쇠 나무 같구나. 왜? 꺾어버리신 후에 뭐라고? 내꺼 하쳐 하고 싹 꺾은 거야. 꺾은 다음에 뭐해? 꺾었으면 너 오늘부터 내꺼 하자. 딱 꺾었어. 그럼 품에 지녀야 되잖아. 근데 뭐래?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없구나 라는 거야. 꽃을 꺾고 뭐 한 거야?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건 버림받은 화자를 빗댄 것이 고로쇠 나무가 되겠죠. 자, 여기는 10월입니다. 10월에 세시풍속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시풍속은 없고요. 핵심어는 바랏, 고로쇠 나무가 되겠고요. 여기 나타난 정서는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되겠습니다. 10월달. 됐어요? 오케이. 다음. 11월 봉당자리에 11월 봉당자리. 봉당자리는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11월 봉당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라고 하죠. 한삼. 한삼은 그냥 얇은 옷이라고 합시다. 얇은 옷을 덮고 누워. 11월이야. 겨울이지. 음력 11월이면 엄청 춥잖아. 양력으로 하면 12월일 텐데. 근데 얇은 옷을 덮고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 슬 살아온겨. 슬픔을 사르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더고요. 슬픈 일이로구나. 이렇게 돼요. 어쨌든 간에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고 있겠냐? 님한테 버림받고 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슬퍼하는 거죠. 슬픔을 사르고 있다. 이렇게. 얇은 옷을 덮고 누워서 슬픔을 사르고 있구나. 고운일 스시엄열소. 고운일 그러면 고운 일을, 고운 사람을, 님이겠죠. 님은 스시엄, 스스로, 각자, 고운님과 각자 지내는구나. 열셔,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죠. 보통 여다는 가다, 살다, 지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고운 사람과 각자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죠. 자, 11월 세시풍속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세시풍속 없고요. 핵심어는 한삼입니다. 한삼이고요.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 이렇게 홀로 지내는 슬픔, 이렇게 11월이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이 남자는 여자한테 어떻게 한 거야? 버림받은 거 같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님에 대한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드러내는 화자도 있고요. 11월. 다음 12월 갑시다. 12월 마지막이죠.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분지나무가 있나봐. 분지나무가 있는데 그 분지나무로 깎은 나자로시로 나을이라고 해도 돼요. 나을이라고 할게요. 나을하고서 이러네. 무슨 뜻이었죠?
덕이며 복이며 하날 나으라 오십시오. 뭐하러? 바치러 진상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11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우 바칠 진상할 반 상이야. 상에 적 같구나 젓가락 같구나 라는 뜻이겠죠. 이 젓가락 핵심입니다. 네모. 11월에 반지나무로 깎아서 님 앞에 바칠 젓가락 같구나. 누가? 화자가 젓가락 같구나. 왜?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 앞에 들어 바치니 님 바치라.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누구한테 바친 거야? 님에게 바쳤단 말이야. 님이시여 이 젓가락을 쓰시지요 라고 바쳤어. 바쳤더니 뭐래? 손흥민? 손님이 가져다 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 젓가락은 님을 위해서 바쳤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 손님이 가져간 거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화자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거야. 님 앞에 갖다 바쳤는데 손님이 가져다 물었어요. 그래서 12월도 세시풍속은 없고요. 핵심어는 상 위에 저입니다. 젓가락이고 이 뜻하는 건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10월 가볼게요. 10월 세시풍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핵심어는 한삼, 봉당 자리에 얇은 옷을 입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화자의 슬픈 정서가 슬픈 녀석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 11월은 세시풍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1월의 핵심어는요? 11월 한사 아까 했구나. 12월은 뭐요? 분지나무로 깎은 젓가락이겠죠. 세시풍속은 없고요. 젓가락의 의미는 님에게 바쳤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그래서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가 12월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화자를 비유한 시어가 버림받은 화자를 한 시어 점이염 바란, 그죠? 꺾어서 버림받았어요. 반 위에 얘는 좀 의미가 달라요. 두었으나 다른 사람이 가져다 입에 문 젓가락인 거죠. 이거는 화자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의 저지를 빗댄 것. 버림받은 시 하나 더 있었죠. 버림받은 화자. 하나 뭐였죠? 위에? 빛. 벼랑에 버린 빛 다워라.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다음 시상전개상 특징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없어? 여기 깨끗해. 여기 보면 서사를 제외한 12개 연이 12달 차례에 맞춰 전개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월령체 가사라고 합니다. 월령체 가사. 매달 월령체. 이런 것들을 월령체 노래라고 하고, 각 달마다 그 달의 자연현상이나 세시풍속을 소재로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월령체 노래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은 뭐 농가 월령가 뭐 이런 것도 월령체 가사에다. 그건 월령체 가사. 얘는 그냥 월령체 노래. 자, 됐죠. 학습 활동 가볼게요. 여기 나오죠? 자, 고려가요고요. 미녀적이고 축복을 보내는 송축적이고요. 연가적 사랑노래적이죠. 분연체, 월령체. 분연체라는 건 연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월령체라는 얘기는 매달 세시풍속과 자연현상과 거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했기 때문에 월령체. 세시풍속, 자연물, 남녀의 이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님에 대한 송축과 연모.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일연과 여기 보면 임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댔네요. 님의 모습을 빗댄 거 두 개. 뭐하고 뭐였죠? 님의 모습을 빗댄 거 두 개 뭐? 등불과 진달래과 시래기고, 화자의 처지를 빗댄 거 세 개. 첫 번째가 벼랑에 버려진 빛. 두 번째가 고로쇠나무. 꺾어버리시는 데 진실 한 분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 위에 젓가락. 님을 위해 바쳤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물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했던 일연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서로 다르지. 그치? 나머지는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일연은
임금과 신령님한테 축복을 송축이잖아. 각 연의 시상이 역도 각 연도 시상이 일관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련이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우리 짐작한다고? 이련이 다른 이유가 아마 궁중음모로 편입되면서 추가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궁궐에서 노래 부르려면 그래도 임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1월부터 12월령까지 있는데요. 1월에서는 임금의 덕가복을 기원한다라는 거고 1월령, 2월령, 3월령, 4월령 쭉 그래서 12월령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핵심 소재랑 세시풍속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옆에 다음 페이지에 있겠네요. 자, 세시풍속 2월 연등절, 그리고 5월에 수린날 이렇게 됐죠. 1월은 냇물,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거고 2월에 등불, 님의 높은 인품 3월에 진달래꽃, 님의 아름다운 모습 4월에 깨꼬리새, 님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오지 않는 님의 원망 다음 5월 아침약, 님의 무병장수를 기억하는 거 수린날이고요. 6월 유두절, 빛 버림받은 빛, 그죠? 잠깐이나마 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7월 백중날이죠. 핵심 소재가 백중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소원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죠. 이렇게. 8월 한가위고요. 한가위. 님이 없이 보내는 한가위의 쓸쓸함. 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중양절이고 국화꽃이 마당에 가득 폈지만 님이 없어서 쓸쓸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은 바랏, 고로쇠 나무가 되겠죠. 내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가 바랏이 되겠죠. 11월 세시풍속 12월도 없습니다. 한삼 슬픈 일이로구나 라는 거죠. 슬픔. 12월은 님과 인연을 맺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에서 젓가락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다음 10월 상징적 의미 여기 있는 거 한 번만 좀 보도록 합시다. 몇 개만 볼게요. 냇물과 꾀꼬리사가 나왔는데 냇물은 누구랑? 화자랑 대비되는 겁니다. 냇물은 어우러져 가는데 나는 홀로 지내는 거고요. 꾀꼬리새는 왔지만 녹사님은 오지 않았죠. 님과 대조되는 거. 이렇게 등불, 님의 아름다운 모습, 님의 높은 인품, 진달래꽃, 님의 아름다운 모습, 아침약, 무병장수 기원, 빛 버림받은 화자, 국화꽃 피어있지만 님이 없어 쓸쓸하다. 고로쇠나무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신 한 분이 없다. 한상 슬픔, 화자의 슬픔 달아나 있고 젓가락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 이렇게 계속 했던 거야. 다음 서사와 본사의 이질성 아까 했죠. 이런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이 다루고 있고 2년부터 14년까지 남녀간의 애정을 주로 다루고 있단 말이야. 성질이 서로 달라요. 그 이유는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과 여운 및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이제 고려가의 특징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학습활동인데 앞에서 했던 거야. 다 봐. 하자. 고로쇠, 버림비, 서반의 저 이렇게 나와 있죠. 얘 두 개는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얘는 인연을 맺지 못한 화자의 처지. 님, 등불과 진달래꽃, 높은 인품,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세시풍속과. 그러니까 세시풍속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찾아낼 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12개월. 내용이나 정서가 이질적인 게 있었지? 바로 몇 연? 1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궁중음악에 편입되면서 의식욕, 그러니까 의식 노래야. 어떤 연애, 행사 의식의 노래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본래 민요에 없었던 것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것들이겠고, 내용성 특징은 내용성 남녀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했고, 평민들의 소박함, 형식성 특징, 삼문보, 분연체, 후렴구, 삼분후 이렇게. 그러면 삼분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고려가에는 정형시냐 자유시냐? 자유시입니다. 그러니까 삼문보가 대체로 삼문보가 많이 나와 있지. 삼문보 없는 것도 있고요. 분연체가 없는 것도 있고요. 후렴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려가요를 다 해봤습니다.